우리가 요 합과 충에 대해서요. 이게 사주상 뭐 갑기합토다. 그 의미는 다 아시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확실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 우리가요. 뭐 합에는 물론 천간의 합도 있고 지지대 합도 있는데 다 아시지만 뭐 천간의 합은 우리가 갑기합토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을경합금이고 그 다음에 병신합수고 자 그 다음에 정임합목이고 무게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를요 다 아시지만은 자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대지 위에요. 대지 위에 비가 옵니다. 이게 계수예요. 대지 위에 비가 오면은 반드시 태양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무게합화가 이 무가 없어지고 병화가 된다고 헛소리의 역은 아닙니다. 나를 무게가 합이 돼서 나를 버리고 병화가 됐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합이라는 의미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 거 아니? 이 무게가 합이 된 사람은 천간에 병화가 떠주는 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게합은 병화를 유도시킨다는 뜻이지 나를 버리고 병화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한눈에 읽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천간에 안 떴다 그러면은 지장간에 인해설에도 뜨면 돼. 이 안에 병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인 만약에 시가 이렇다 그러면은 일단 구성상으로는 기가 막히게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대지에 비가 오고 태양이 뜨고 그리고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나 하나 갖고 있으면 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 자체로 직업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체로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주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간에 우두머리 노타지 밑바닥에서 빌빌댈 사주가 아니라고요. 밥 먹을 걸 걱정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나를 버리고 병화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야. 아, 이 사람은 성공해. 이걸 한눈에 읽을 능력을 알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지에 싹이 올라와요. 을목이. 을목은 결국에 경금으로 화합됩니다. 싹이 올라온 거는 결국에 경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을경합금이다. 이렇게 있을 때 을경합금인데 이 을목이 완전히 없어지고 일로 흡수됐다는 것보다도 을목은 결국에 나중에 경금으로 다 싹이 올라와서 꽃펴서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지.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때 합이 됐다고 해서 십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을경합이지만은 요게 금금목으로 요게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아닙니까? 그러면 을경합금이 되면 여자 사주의 경우에 을목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남편복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남편복이 이건 좋은 사주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나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을목은 그대로 있는데 을경이 합해서 내가 나중에 경금이 되지만은 이건 경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화의 의미를 갖는 거고 이거는 경금의 의미를 갖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라도 이거는 직장운이 좋은 거예요. 정관은 남자한테 직업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나머지도 보고 지지도 봐야 되지만 하여튼 이 의미 자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병화, 을목이 싹이 터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결실을 맺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 시가 되는데 여기서 병신합수라는 말은
합이란 말은 이 신이 없어지고 병화가 없어지고 수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나는 병화는 병화고 이론적으로 화급금이니까 이게 뭐예요? 정제입니다. 이 사람은 정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십신의 원리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려면 수가 필요해. 근데 수가 여기서 병화가 태양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결실을 만들어서 열매를 만들고 씨를 만들려면 기수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간에 기수가 떠야 이사주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이 자체가 수로 바뀐다.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일간은 내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제 그리고 갑기는 합토인데 이건 물론 기토예요. 그런데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갑기 합토가 됐다 그래서 갑목이 없어지고 기토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죠. 나는 갑목은 그대로 있는 거고 기토가 들어와서 목국토니까 정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제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죠. 정제 기운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합이 됐다 하더라도 십신원리를 그대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대로 이 사람이 정제인지 편제인지 정관인지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오행이 천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임합목은요. 정임합목은 정화나 임수는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간목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계수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건 물론 기토지만은 정임합목은 이게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이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정화가 있는데 임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수국화니까 이게 정관이에요. 그러면 정화가 임수가 물인데 이게 있으면은 이 천간에 간목이 떠줘야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목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천간에 안 뜨면 지지해설에도 인이나 묘가 있으면 이 안에 간목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갖고 있어야지 좋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임합목이라는 게 나를 버리고 간목이 됐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정임은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거로구나. 그래서 정임의 역할은 간목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천간에 간목이 떠준 요 자체로 이 사주는 성공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구성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 정임합목이 필요. 이때 내가 정하라면 이거는 수국화, 목생화, 이거는 정인, 이건 정관, 이거 십신원리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됐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갑기합도 이것도 갑도 이건 아니에요. 합은 1대1이어야만 됩니다. 합은 1대1이어야만 된다고요. 정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건 정임합목 이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건 정관만 따지는 거예요. 이건 간목의 의미를 갖는다. 그건 해석상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만약에 정화가 돼서 우리가 특별격으로 이렇게 쌍쌍이 되는 건 합이 된다고 그랬죠. 합은 1대 결혼을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대1이어야 됩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시는 거고. 저거는 뒤에 걸로 되는 겁니까? 앞에 걸로 되는 겁니까? 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합 자체를 따지지 말고 나는 그대로 간목이고 목국토 정제, 절대 합의 개념은 아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충은 안 그래요. 천간의 충의 경우에 충은 이거는 있는 대로 다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정계충, 이것도 정계충이에요.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간이든 지지든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나쁜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가 하나 더 떴다고 칩시다. 이 정화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어? 천간에 개수가 3개 있고 저 하나 때문에 이것도 정계충, 이것도 정계, 다 정계충이에요. 이 정화는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구성 자체로 이거 죽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겁니다. 합은 1대1끼리만 따지는 거고. 아셨죠? 그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자, 지지의 경우도요. 지지의 합을 봅시다. 지지의 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사가 있고 계의가 있다고 쳤을 때 사해충이다. 여기가 또 이거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거 다 사해충. 위에도 정계충 이거 다 사해충이에요. 이거 죽을 사주지만은 어쨌든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부모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고 자식하고도 연이 없고 부모하고도 연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데요. 합은 아니에요. 합은 1대1끼리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의 합을 보면은요. 지지의 합을 보면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경우는 갑기합도 이것도 갑기합도입니다. 요 자축합도 그러니까 이 말에 그러면 이런 사주는 토의 기운, 기토의 기운이 이게 아주 강하다는 뜻이에요. 기토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축합토예요. 근데 여기 또 축이 있을 때 이건 아예 안 따지는 이게 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은 1대1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수생목, 목국토 그대로 그 원리대로 그대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됐을 때는요. 요렇게 됐을 때는 자축합 요 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자가 토에 흡수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해졌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주가 자 꼭 잊지 마실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는 무조건 이렇게 됐다고 좋다는 뜻이 아니라 좋으냐 나쁘냐는 결론이 뭐예요? 용신이야 좋다는 얘기죠.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가 이런 사주가 만약에 아주 신약한 사주가 돼 갖고요. 여기 만약에 무토가 또 뜨고요. 만약에 무호가 있고 이게 아주 이렇게 토가 강한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권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든 천간이든 합의된 오행이 이 사람은 천간에 합의됐으니까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좋은 현명한 철 들고 정제는 돈이니까 부자사주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용신이 되냐 안 되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사주가 이렇게 된 사주보다는 훨씬 낫죠. 이건 갑기합토고 이건 갑기합토지만 이거는 편제고 이건 정제인데 이거는 음권이고 이건 양권이니까 이렇게 된 게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당연히 낫다고. 당연히 나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고 부자 사주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인해한목이에요. 인해한목인데 이 인해한목은 물론 이게 간목의 의미를 가져요. 천간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인해가 한목이다. 그럼 여기에도 간목이 들어있고 여기도 간목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간목의 의미를 갖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인해한목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인해한목이다. 근데 여기 또 해가 있다. 이건 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은 1대1로 돼야 되는 거고. 그때 마찬가지로 요 인해한목이 됐을 때 요 인해한목이 된 이게 간목의 의미를 갖는 건데요.
이 인의 한목이 된 오행이 병호한테 줘야 이게 좋은 거예요. 합한 오행이 일간의 용신이 돼야 좋은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가 만약에 시가 병호고요. 여기가 또 예를 들어서 또 무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더운 사주일 경우에 이 목이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합이 된 게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일률적으로 단정을 지시진 말라고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묘술 합한데요. 묘술 합한데 이거는 정화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묘술 합한은 이게 정화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씨앗이 싹이 터갖고 나중에 결실 다 맺고 일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술의 지장간을 보면은 무토가 봉기지만은요, 여기 정화가 들어있어요. 이 정화는 신금을,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화의 의미를 갖는 건데, 묘술합화가 된 이 화가 나한테 용신이 돼야 좋은 거예요. 용신이 안 되면 뭐 아무리 합이 됐다 하더라도 좋을 턱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진유합금인데요. 다 아시는 거지만 진유합금인데 대지에 싹이 나서 결국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진유가 합금인데 이게 물론 신금의 의미를 갖는데요. 그때 진유가 합금이 됐을 때 만약에 경진일주예요. 경진일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유월이라고 쳤을 때 이게 진유합금이에요. 금인데 이 급의 개념이 이 경금, 일간인 경금한테 좋았을 때 이 합이 된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궁합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를 봐요. 지금 사신은 합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신은 합수라고 그러는데 원격한 의미에서는 이 사신 합수는 이게 계수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계수의 의미를 가지만은 임수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4월에요. 뜨거운 태양열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실을 만드는데 그 결실, 어떤 결실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딱딱한 밤도요, 그 안에 물기가 있잖아요. 그 물기를 먹고 있는 게 임수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고이게 마련이니까, 임수의 의미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사신합수의 의미를 가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계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신일주라, 만약에 임신일주라고 칩시다. 이렇게 임신월에 계사일주라고 봐요. 그럼 이게 사신합수가 돼서 계수의 의미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사주가 수가 왕하다면 이 사신합수되는 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왕하다면 이 합수가 된 게 좋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봐요. 이 합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궁합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궁합 볼 때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여기를 봐요. 지금 궁합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사주는요, 이게 신유월의 경진이면 이게 금이 원체가서 이게 신강한 사주거든요. 그죠? 신강한 사주죠. 수가 이게 금이 원칸 가난 거라고요.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만약에 여자라고 칩시다. 근데 남자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봐요. 사주가
자, 이렇게 잡으십시다. 지금 여기인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 건너뛰는 거 이거 사신합수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 건너뛰는 것까지 사신합수라고 어거지로 붙이진 마시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고 봤을 때요. 이게 궁합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신합수가 됐습니다. 사신합수가 될 때 이 수가 이 사람한테 용신이 돼야 좋은 거지. 이건 100% 나쁘죠. 그러면 아무리 합이 들었으니까 두 사람이 합이 들었으니까 결혼하면 좋다.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건 위에 지금 겁재가 둘이 비겁이기 때문에도 나쁘지만 이런 결혼은 하면은 살다가 물론 애를 낳고 살지만 살다가 평생의 티격태격 평생의 부부싸움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합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궁합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이 된 오행이 용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두 사람한테 다 용신이 되면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금상첨화 최고로 좋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는 나쁘지만 가정을 해서요. 가정을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병신이라고 합시다. 자, 병신이라고 쳐봐요. 병신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병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사주는 엄청나게 이 병호가 신강한 사주예요. 그죠? 여기는 인호술, 화국의 병화의 목상화 이게 엄청난 신강한 사주인데 이렇게 사신합수가 돼서 수의 기능이 강화되는 건 이 병화한테 좋죠. 이게 수가 용신이 돼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나쁘지만 남자한테 좋을 때는 이거는 남자를 기준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두 사람을 다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남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결혼은 됩니다. 여자가 쫓아다니는 결혼은 거의 안 되지만은요. 남자가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결혼은 돼요. 그래서 남자를 우선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다 궁합이 좋으면은 그 합의된 오행이 용신이 되면 뭐 바랄 여지가 없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남자 쪽을 기준해서 괜찮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합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합의된 여기 지지에 합의된 오행이 그 오행의 의미를 오행이 일간인 나한테 용신이 됐을 때 좋은 거예요. 또 사주 자체 내에서도 합이 들었을 때요. 그 오행이 나한테 용신이 돼야 좋은 겁니다. 도움이 돼야 돼. 하여튼 기신이 되지 말아야 돼요. 기신이. 근데 일반적으로요. 천간이든 지지든 합이 많은 사람은 일단 심성이 약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다정다감합니다.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그 사주가 합이 많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합이 많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충은요. 지지의 충은 뭐 말 그대로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요. 지지의 충은 예를 들어서 경자일주인데 오다. 또 옷이다. 이거는 양쪽 다 충이에요.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겁니다. 지지충은.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모 짤이 자식 짤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건데요. 자식하고도 연이 없고 부모하고도 연이 없고 이게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남자고 여자고요. 여자는 뭘로 가정이 깨질까요? 남자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요게 화극금 둘 다 관한입니까? 그죠? 근데 순대 이게 양쪽 다 충분하니까 결혼하고도 자고 한 관회에 의해서 이게 가정이 깨질 우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은 충대로 다 따져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시지만은 저한테 질문하실 때 합에 대한 오행, 합이 된 오행이 그 오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건 첫째로 일단 용신되는 게 일단 급선무다. 그리고 우리가 궁합을 본다든가 뭐든지 다 했을 때 합한 오행이 용신이 되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됐다고 해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사신 합수가 됐을 때 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수의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러면 땅계 들어왔을 때 오화가 들어왔을 땐 사하고하고는 겁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지. 합의됐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글로 가버렸다. 그렇게 써놓은 책들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십신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됐어도 일간에 대한 나에 대한 십신은 그대로 다 해석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참고로 그걸 말씀드리고,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어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번 시간에 자 사주를 보고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 사주상에 이 직업에 대한 분류라고 그럴까? 이걸 좀 보겠는데, 자 이거를 따지기 전에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요. 직업상 성공하는 사주는요. 성공하는 사주는 반드시요. 첫째로 사주 구성이 좋아야 돼요. 뭘 하든 사주 구성이 좋고, 두 번째 대운의 흐름이 좋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해요. 우리가요 옛날에는 그 직업이 농공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류가 직업의 분류가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업도 지금 다 상업화돼 있죠. 지금은 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다 모바일 시대, 뭐 다 전자상거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직업 분류가 옛날 같진 않아요. 옛날 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직업 분류상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성공하는 사주들은 일단 사주 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근데 사주 구성,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주 구성도 좋고 대운도 좋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사주 구성은 좋은데 대운이 나쁜 사람과, 만약에 금수가 용신인데 사주 구성은 좋은데 금수가 용신인데 이 사람이 이래서 대운이 목화로 60년이 흘러간다. 그런 사람과 반대로 사주 구성은 좀 나빠요. 나쁜데 대운이 좋게 흘러간다. 그래서 그때 어느 쪽이 더 성공하냐면 후자가 더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주보다는 대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운이 잘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이 좀 시원찮았어도요. 사주 구성이, 자 제가 이왕 그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불구자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불구자 사주를 내 친구 사주가 그런 식인데 똑같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정화인데 이게 수국화 이 사주는 이게 불구자 사주입니다. 이게 불구자 사주예요. 반드시 어려서 소아마비 걸리든 이 또 사회가 영망이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든 이게 불구자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아무리 나쁘지만 대운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대운이 오라고 봤을 때요. 오라고 봤을 때 이게 남자라면요. 이 사주는 이게 이쪽이 수가 강해서요. 수가 강해서 여기 정화가 있는데 이게 수가 강해요. 수국화로 관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요 안에 목이 들어오면요. 목이 들어오면 수생목, 목생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관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통관용신이 이 사람은 목화입니다. 목이에요. 목화예요. 그러면은 갑자을축 순서적으로 갑자을축 병인, 만약에 정묘 이렇게 가요.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75, 신미 이렇게 가는데요. 자, 봐요. 이 사람, 자, 요거를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일단 용신은 천간에서 떠야 돼요. 천간에서. 그럼 이 사람이 목하니까 천간이 갑을병정이죠. 갑을병정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이 좋은데
이때요. 이때 이 사람이 이때요. 수가 강한데 밑에가 자축 이렇게 해나 해자축 이런 게 들어오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대운을 볼 때 꼭 아셔야 돼요. 천간이 갑자 예를 들어서 같은 대운이라도 갑자 대운하고 갑인 대운이나 갑오 대운이 있을 때 이거보단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목화가 용신일 경우에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수가 많아요.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갑인이나 같은 물론 용신이 천간에 떴으니까 좋긴 좋지만은 이거보다는 갑인이나 갑오대운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갑자니까 일단 천간에 뜨고 여기서는 이 사람 운이 나빠요. 을축대운은 이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목이라 그래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을목이 목이라고 그래도요. 을목이 목이라고 그래도 이런 사주가 정화가 음권인데요. 을목은 여기 위에 양권에 있는 거예요. 을목은 개수를 끌고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목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을목보단. 그런데다 또 축이라는 건 이게 사주가 차지요. 이 안에 개수가 들어있어서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대운을 볼 때 꼭 잊지 마세요. 대운을 볼 때 천간의 목화용신이다. 천간이 갑을 병정 그걸로 뜨는데 밑에가 받쳐줘야 돼요. 밑에가 목하면 인묘, 진사 이렇게 밑에가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안 받쳐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여길 봐요. 25살 때 병인 제가 있죠. 신약한 사주의 정화는 병화가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신약한 사주의 정화는 꺼지려고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줘야죠.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인묘, 목생화 이게 인묘진목국 여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불구사라 하더라도 통관용신으로 이렇게 뒷받침되면은 이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요. 근데 물론 사업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업가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목이나 화가 이렇게 통관용신이 되는 거를요. 이 목화만 따지는 거예요. 목화가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를 이런 거는 학문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이거를 녹방도화사주라고 그래요. 녹방. 그리고 도화는 물론 도화예요. 도화. 그러면 이 녹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옛날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죠. 벼슬은 안 해요. 벼슬은 안 하는데 선친이 부유해. 근데 벼슬은 안 하는데도 귀족이야. 귀족에서 학문이 뛰어나서 누가 집안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왕의 사촌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풍류를 읽고 글을 쓰고 검은 거 튀고 놀고 학문 시를 읽고 또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이조 때 이런 사람들을 녹방도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걸 녹방도화라고 그래. 그 이런 사람들은 학문 시를 풀고 하지만 한 세상을 진짜 뭐예요? 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풍미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 학문은 그러니까 이 목화가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는 100% 학문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요 빚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학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현 국무총리 사주 예를 들어도 봤습니다만은 사주 구성이 좋고 대운이 좋아야 돼요. 대운이 기가 막히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사주 구성이 좀 나빠도 대운이 좋게 흘러가면은 성공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방에 있는 유명한 도지사 사주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이요, 도지사를 지금 2번이나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충이야. 진술충이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진술충이면 어때? 이게 도화충이야. 그죠? 화계충이야. 화계충으로 학문이, 그 사람 대학 안 나왔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대학도 다니다 말았어. 광주 사태로 해서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도지사 됐어요. 그러니까 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구성이 좋아야 돼. 사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이 다 자기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사주가요, 밑에 충이 안 되는 게 더 좋지만 설사 충이 된다 하더라도 천간이 자기권으로 구성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운이 잘 흘러야 돼. 대운이. 그래 이 사람은 금수가 용신이야. 이게 화토가 강해서 이게 목화가 용신인데 여기 인목이 시에서 받쳐줘서요.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대운이 어려서부터 대운이 목화로 60년이 흘러가. 그럼 뭐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는 나빠. 이게 이 사람의 술 다음에 대운이 이렇게 갈 거야. 밑에가 술 다음에 해, 자, 축, 5, 15 여기까지는 나빠. 근데 35세부터 인묘진 사오미야. 35세부터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히게 운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사주 원국이 좀 나빠도 대운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요, 연은 중요치가 않아요. 연은 중요치가 않은데요. 뭐 연도 구성이 좋으면 좋지만은요. 연도 필요하지만 연보다도 월간, 일간, 시간, 일간을 이게 다 자기권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권에 있으면 절대 충이 안 돼요. 근데 자기권이 아니면 지그재그로 있으면 반드시 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권에 갖고 있나 안 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주를 볼 때 여길 보세요. 월지를. 이 월지가 일간을 기준해서 자기권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가 용신이거나 이래야 좋아요. 월지가 용신을 열지에 갖고 있든가. 그럼 우리가 왜 여길 중요시하면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예요. 어머니 덕을 잘 타고 나는 게 최고죠. 내 운명을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부모인데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어머니가 안 난다고 떼어버리면 세상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아시는데, 자, 그래 놓고 이제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요, 자, 사주를 딱 보고요. 사주를 딱 보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당신이 좋다. 이렇게 오늘날에 단정 짓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뭐냐면은, 자, 관이 강한 사주. 이 관이 강한 사주는 무조건 직장 생활해야 돼요. 무슨 직업을 갖든 사업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때 자,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 나름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월급 생활하다가 평생을 끝나느냐, 아니면 한 달에 10억을 받는 삼성전자의 부사장이라도 하고 끝나느냐, 차원이 다른 거죠. 같은 직장 생활이라도 이때요, 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주 구성이 관으로 잘 구성돼야 돼. 자, 일례를 들어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의 자제분도 이거하고 유사하게 돼 있어서 나는 아주 자식 덕을 잘 볼 걸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뭐 딴 거 볼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경일주인데요. 이 밑에가 인호술 화국이야. 그럼 이게 화극금 이게 뭐예요?
관이죠. 관 아니에요. 경금인데 화국 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인데 천간의 구성이 자기권으로만 돼 있어. 여기에 자 여기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병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경금은요 관으로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로 반드시 성공을 해요.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게 사업하면 망할 확률이 많은데 직장 생활에서 지금 웬만한 직장 거래소에 있는 직장은 과장만 돼도 연봉이 1억이에요. 신문에 났잖아요.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이런데 과장만 돼도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사업가보다 낫죠. 어설픈 사업가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직장 생활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사주 구성이 관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어느 직장을 들어갈 거냐. 이게 화기운이 강하니까 제약회사나 화학회사나 그게 물론 좋아요. 근데 그걸로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걸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딱 단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관이 강한 사주들은 일단 직장 생활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직장 생활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이 강하지만 구성이 나쁘다.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밑바닥 생활하다 끝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봐요. 자, 일례를 들어보겠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요. 지금 비교를 하시라고. 보세요. 요 사주는 요거는 관으로 성공해. 이 사주는 그룹에 있다면은 반드시 회장은 오너가 하는 거니까 그 밑에 부회장까지는 갑니다. 즉 이게 관이지만 인호수를 하국이고 관이지만 구성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봐요. 요건 신자진 수국이야. 이게 수국화지요. 관은 관 안에 똑같이요. 관은 관이지만 병임증 이게 다 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뭐냐면 기신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올바른 직장을 못 갖고 있고 그냥 그렇다고 사업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직장 생활도 변변치 못하고 진짜 임원은커녕 50살까지만 있어도 다행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관이 강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구성이 좋아야 돼요. 이런 식의 구성은 이게 벌써 병임충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이라도. 그러니까 관으로 내 사주가 관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이 잘 들어서야 돼요. 구성이. 그러니까 또 이걸 봐요. 이런 거 왜 주냐면 잘 봐요. 우리가 양권은 반드시 12운성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찾아보세요. 경금의 5화는 12운성상으로 어딘가 보세요. 반드시 좋게 나와 있을 거예요. 경금의 제왕이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를 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가 월지 아니에요. 월지. 아무리 삼합으로 화국이라 하더라도 목욕도 좋은 거죠. 욕도 좋죠. 우리가 12운성상에서
장생 6대 관왕인데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삼효절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삼효설사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꿔놔 봅시다. 그럼 인이 뭔가 보세요. 절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된 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이걸 봐요. 이런 사주는요. 이렇게 신자진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주들은 이 병화가요. 이게 관이 강해서 이게 직장 생활 해야 되지만은 이런 사주들은 절대 직장 생활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갈 거냐 하는 거는요. 관이 강하면은 일단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구성이 좋아야 돼요. 사주 구성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한다. 사업가 사주다. 근데 이 사업가도 종류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용업을 할 수도 있고 무역을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장사라는 종류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직업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무역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역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역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신사회라는 역말을 갖고 있으면 무역을 하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은 우리나라요 식당이요. 식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식당이 1년에 만 개가 생기면 그 1년 안에 7천 개가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하지만 또 쉽게 망하는 거야. 근데 망하지가 않고 성공하려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식상 제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제일 보고 있는 제격이 돼야 이게 무슨 사업을 해더라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식상이나 제가 간단해요. 자기권에 있어야 돼. 우리가 배운 원리 그대로예요. 신기하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틀리나 맞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걸 안 했나? 자, 이거 봐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걸 봐요.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봐요. 일단 여기 을목이 용신이 일단 떠 있습니다. 사주 구성이 좋아야 돼요. 이 사주는 을목이 용신인데 목이 이게 화생토 봐요. 화생토 이게 식신이죠. 화생토 식신이에요. 그리고 화생토고 요게 토생금이죠. 화생토 토생금이고 이게 화극금 재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천간에 이게 화금 이것도 재고요. 즉, 근데 진시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양권이죠. 자기권이죠. 자기권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적이라도요. 같은 적이라도 병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적이라도 이렇다면은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사업으로 성공하고 부자사주예요. 이거는 화생토 토생금이지만은 이 식신은 이것만 못한 거예요. 병화는 진을 깔고 있어야 돼. 근데 병화가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병화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자기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 제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식상을 하고 재를 봐야 되는데 자기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쉬우니까 누구나 다 지금 직업은 누구나 다 가장 하기 편한 게 유통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식당이야. 그냥 너도나도 해. 근데 70%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구성도 잘 모르면서 그냥 들이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와줘야 돼요. 운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운이 와지는 것도 자기 사주 구성상에 이렇게 식상재가 있는 사람들은 식상재격은 반드시 사업가로서 성공하는데 자기권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요. 또 하나 무역업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식당을 하든 무슨 뭘 하든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